교육에 관해서 여러 가지 할 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학생이고 또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학교에서 해줄 수 있는 일들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에밀이라는 책을 쓴 루소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학교란 처음 만들어짐과 동시에 그들 자신을 위한 조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내가 나중에 커서 학교를 만들고 싶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학교를 만들고 교장 선생님이 되고 싶다. 예, 여러 명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죠. 학교를 만들고 나서 맨 처음에 해야 될 일은 뭘까요? 학생을 뽑아야죠. 자, 그러면 선생님도 뽑고요. 학생과 선생님을 뽑을 때 어떤 학생과 어떤 선생님을 뽑고 싶어요? 훌륭한 학생, 또 착한 학생과 착한 선생님. 자, 여러분, 공부에 얽매이지 않은 사람이요. 그럼 공부에 얽매이지 않은 사람을 만들고 싶은 거죠.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보세요. 착한 사람과 착한 선생님, 훌륭한 학생. 분명히 이 학교가 세워진 목적은 훌륭한 학생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학교를 만들려고 하면서도 미리부터 훌륭한 학생을 뽑으려고 해요. 왜? 그래야만 좋은 학교로 소문이 나고 그 다음부터 더 좋은 학생들이 들어올 것이고 좋은 학생들이 들어오면 나중에 커서 이 학교를 빛내줄 것이기 때문에 이제 중심은 학생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 있습니다. 우리 학교가 좋은 학교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진짜로 학교가 세워져야 되는 이유는 좋지 않은 학생들을 뽑아서 좋게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란 해줄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진정한 교육이라는 것은 바로 사람이 성숙되어져야 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선사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커서 정말 어른이 되었을 때 어떤 모습이 성숙한 모습일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지 못하는 기술을 학교에서 배워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러분들은 많은 것을 지금 몸에 갖고 계세요. 말을 할 줄 알죠. 그리고 움직일 줄을 압니다. 사회에서 충분히 활동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나가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단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는 말을 할 수 있지만 실수투성일 수도 있어요. 그 단점들, 오류를 고쳐주기 위한 과정이 바로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정말 진정한 어른이라고 생각하면 단점이 없는 사람이 어른이에요. 내 단점을 계속해서 보완을 해간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노인들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내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대접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른이 아니에요. 진정한 어른은 그 단점을 하나씩 없애간 사람이 바로 어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른들을 존경해야 되는 겁니다. 교육의 3단계는 바로 이런 겁니다. 첫 번째, 단점을 없애주기. 여러분들의 선생님은 여러분들의 단점을 하나씩 없애주는 그런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좋은 것을 보여주기. 좋은 것을 보지 못하고 자란 학생들은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좋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좋은 것들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나라의 것도 중요하고 또 외국의 아주 선진화된 문명도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를 계속 보는 작업이 바로 교육의 두 번째 과정이에요. 세 번째 작업은 바로 스스로 만들어내기입니다. 세 가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에 두 가지는 선생님들을 또 학교에서 해줘야 될 것들이고요. 세 번째 것은 분명히 여러분 자신이 해야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그 단점을 보완해 나간다면 여러분들은 완벽하게 또 성숙한 어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참 중요한 것이 바로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좋은 경험을 갖지 못한다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경험이라는 건 반드시 학교에서만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밖에서 또 집안에서 또 혹은 아이들과의 활동, 친구들과의 활동에서 여러 가지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행도 참 중요합니다. 제가 여행을 하게 됐을 때 2번 정도 여행을 도와주신 여행사 사장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저는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저를 보자마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행은 가슴이 떨릴 때 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행은 가슴이 떨릴 때 해야 된다. 저는 이 얘기를 처음에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아, 여행을 하고 싶어 할 때 여행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분이 뒤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다리가 떨릴 때가 아니라 이미 힘이 없어졌을 때,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할 때 여행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어서부터, 지금 여러분 나이 때부터 아직 다리가 떨리지 않을 때 여행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듣고, 그래, 여행을 많이 가야 될 것도 중요하지만 하고 싶은 걸 많이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행은 반드시 발로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분야를 겪어보는 것도 여행이에요. 그런 여행 중에 커다란 것이 바로 취미생활입니다. 이 취미라는 것은 사람이 감동을 얻기 위해서 아주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취미가 있다.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자, 어떤 취미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사람 한번 소리쳐 보세요. 어떤 취미? 놀이. 어떤 놀이요? 요리. 아, 요리. 벌써부터. 네. 또 영화 감상. 뭐라고요? 네. 영화 감상도 있고. 여러 가지 취미가 있을 거예요. 카톡? 네. 스마트폰 게임도 있을 거고요. 게임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요. 저는 게임을 굉장히 좋아해요. 사실 너무 게임을 많이 해서 주변 사람들이 좀 걱정도 합니다. 여러분 나이 때 게임을 할 때 주변 사람들이 걱정 많이 하잖아요. 이거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왜냐하면요, 이 걱정은 평생 듣습니다. 선생님처럼 어른이 되어도요, 게임한다 그러면 항상 주변에서 걱정을 해요. 제가 왜 이런 사진을 가지고 왔냐 하면, 그래요, 요즘에 게임의 악영향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좀 변호를 하고 싶어요. 게임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게임은 아니에요. 문제는 잔인한 게임, 또 우리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게임 몇 개가 사람들에게 정말 폭력성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또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중독이 되어서 공부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본 상태로 또 여러 가지 예술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똑같은 것을 보아도 나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같은 액션 영화를 보아도요, 어떤 사람들은 그 액션 영화에 액션도 멋있고 감동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주인공이 총을 잡는 것을 따라하고 싶어하는 욕구도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사람의 차이예요. 그 사람의 차이를 어디서 만들어주느냐? 바로 교육에서 해결하는 겁니다. 교육에서 여러분께 더 많은 예술을 보여주고 더 좋은 것들을 많이 보여준다면 여러분도 게임을 자신 있게 할 수가 있어요. 문제는 한 곳에 너무 빠진다는 거죠. 그 빠지는 행동 자체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항상 끝까지 가보지 않은 사람은 그 다음 어느 분야에서도 끝까지 가볼 수 없어요. 저는 제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위험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하지만 여러분, 그 게임 자체가 너무 나쁜 영향만 끼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증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증명하셔야 돼요. 게임을 하는 거 좋습니다. 시간 정해놓고 하세요. 그리고 내가 게임을 하더라도 나는 성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증명을 한번 해보세요. 할 수만 있다면 가능할 겁니다. 물론 그것이 안 되면 깨끗이 승복을 하고 몇 달간은 게임 안 할게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것은 사회를 살아가는데 하나의 과정입니다. 게임뿐만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취미들이 있습니다. 요리하고 싶다는 학생도 있었죠? 요리 자체는 어마어마한 예술이에요. 그것도 사람에게 하루 3번씩 제공을 해야 되는 엄청난 예술입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싫어한다면 그 음식은 평생 놓치고 살아요. 저는 여러분 나이 때 설렁탕 같은 음식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어른들만 먹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일단 제가 보기에는 그 설렁탕이라는 음식이 뭔가 좀 그 쌀뜨물을 사용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우유빛깔 나는 거에다가 밥을 말아놓고 이걸 먹으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설렁탕을 싫어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정말 맛있는 설렁탕을 못 먹어봐서 그런 거예요. 예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맛있는 요리를 먹어보지 못한다면 사람이 요리에 취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정말 재밌는 게임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게임에 엄청난 예술이 있다는 걸 모를 수 있습니다. 정말 재밌는 멜로 영화를 보지 못한 남자들은 멜로 영화, 이건 남자들 영화가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이 취미 생활을, 여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예술인가?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가 예술가라고 부르는 직업을 택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일을 하겠지요. 하지만 그 일 자체가 전 예술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술은 체계를 만들어 놓은 모든 분야가 바로 예술이에요. 어떤 사람이 서류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남들보다 그 서류를 훨씬 더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요. 그래서 속도가 빨라집니다. 옆 사람이 와서 배워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서류 정리를 빨리 할 수 있죠? 훈련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해요. 그랬더니 이 서류 정리를, 이 방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옆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그 방법은 틀렸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새로운 방법을 제시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술의 과정이에요. 어떤 일을 완벽하게 하고 그 일을 다른 사람들이 좋아해 줬을 때 이것은 우리가 예술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누군가는 그 체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힘씁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예술의 작업입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고 강의를 끝낸다면 저 사람은 자기가 예술가니까 예술이 최고라고 얘기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예술이 없는 삶은 어떨까요? 자, 지루하다. 자, 하나만 예를 들어보죠. 음악이 없으면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없어요? 원시 시대에 음악이 없었다고 가정을 할 때 그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자, 예술이 없이도 살 수는 있어요. 우리가 공기 중에 있는 공기만 숨을 쉬고도 살 수는 있으니까. 하지만 그렇게 인생의 정수를 빨아들이지 못하는 삶을 대물림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인생의 정수를 경험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원하는 행복을 얻기 위해서, 그 행복을 위한 감동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호기심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호기심이 있을 거예요. 영화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지? 또 음악은 어떻게 감상을 해야 되는 것인지? 또 저 TV에 나와서 춤을 추는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훈련을 해서 춤을 추는 것인지 여러 가지 호기심들이 있을 겁니다. 그 호기심을 발동시키세요. 그리고 그것을 해봐야 되는 것은 바로 여러분 용기에 딸려 있습니다. 버트란드 러셀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짧은 시간 동안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문화가 존재하는 이 특별한, 아주 이 신기한 지구라는 행성에서 그런 많은 문화를 접해보고 또 행해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마치 연극을 보러 가서 그 연극 무대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호기심을 발동시키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해보고 나서 그리고 인생의 진로를 결정해도 저는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30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